김지혜입니다. 문제 해결력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어죠. 솔직히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 해결력이 참 미성숙하신 분들도 많고 어떤 그 문제가 닥쳤을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척척척척척 해결하는 요거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또 처해온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능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또 선천적으로다가 문제를 대하는 마음 자세가 좀 달라요. 같은 상황을 보고도 너무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또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무난하게 보통의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자마자 엄마! 라고 불러요. 24개월 미만이나 영유아 시절에 문제가 생겨서 엄마라고 도움을 청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막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됐는데도 충분히 요 정도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네, 반사적으로 엄마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조금 힘든 친구들이 어떤 문제만 발생하면 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동생 때문이야, 누구 이렇게 탓하는 친구들이에요. 요게 조금 이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주는 반응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걸 어떻게 잘 헤쳐나갈까, 그게 아니라 무조건 경직되는 거예요. 얼음. 그래서 문제가 되게 크지도 않은데도 어쩔 줄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당황하거나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런 친구들에게 일단 요 세 가지 방법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다가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먼저 사사건건 엄마를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다가 돈이 부족해도 그럼 하나 빼거나 하면 물건을 바꾸거나 하면 되는데 바로 전화해요. 엄마, 돈이 부족하대. 어떻게 하지? 네, 저 이런 모습 편의점에서 굉장히 종종 목격해요. 그런데 나이가 어리지 않아요. 한 3학년, 4학년 이렇게 된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산해서 돈이 부족하면 하나를 빼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과자지만 좀 작은 것으로 교체하면 될 것 같지만 그 순간에 딱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안 듣고 싶은데도 이게 스피커폰이어가지고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해결해 주시는데 네, 맞아요. 그럼 다른 걸로 바꿔 하시는 분도 있고요. 하나 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걔 중에는 거기 직원분 바꿔봐. 그렇게 해가지고 직원분께 이 아이가 무슨 물건을 샀고, 그럼 대신에 무슨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험을 제가 많이 봤어요. 생각을 해봤죠. 왜 이렇게 엄마를 찾을까? 편의점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엄마한테 왜 전화를 했을까? 그냥 간단해요. 뭐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루트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엄마를 많이 찾거든요. 꼭 조언을 구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꼭 해결을 해줘야 될 상황이면 엄마를 찾는 게 맞아요. 도움을 청하는 게 맞죠. 근데 이런 사소한 것들, 간단한 것들은 제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는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물을 쏟았어요. 그러면 네, 마른 걸레를 갖다가 닦으면 돼요. 그런데 엄마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아우 물 쏟았어? 그러면 닦아주거나 아니면 아우 좀 조심 좀 하지 그러면서 네, 본인이 이제 또 닦아주시거나 하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상에서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 그래요. 물을 쏟았어요. 엄마라고 불렀으면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먼저 반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걸레를 갖다가 닦아야 될 것 같다라고 아이가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또는 대답을 못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걸레를 갖다 닦으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집 걸레는 항상 여기에 있어. 그러면서 네,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을 쏟았을 때, 네, 또 반사적으로 엄마 부르거든요. 그러면, 물 쏟았구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해봤는데, 그러면서 한 템포 쉬어가는 일상. 문제 해결력이 조금 내 스스로 내가 해결해야 되는구나가 이렇게 입혀질 때까지는 그렇게 좀 한 템포 쉬어가는 일상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물을 쏟으면 내가 갖다 닦는 거구나. 그래서, 물 쏟았는데 내가 닦았어. 네, 제가 여기 있는 걸레를 갖다가 닦았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 냈네가 아니라 그게 되면 다른 문제 해결도 조금 가능해지는 것들이 많아져요. 저는 문제 해결력은 단기간에 얻어지기 힘든 거라고 그러거든요. 일상에서 함께 살면서 해결을 찾아주는 게 되게 좋아요. 어떤 티를 입었어요. 근데 티가 약간 불편한 거예요. 그럼 벗어. 이렇게 해가지고선 바로 지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걸로 갈아입을까? 아니면 조금 참고 입어볼까?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해주면서 아이가 그 중에 원하는 대안이 있어요. 아이마다 다 자기 색깔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만약에 티에 뭐가 묻었으면 한 명은 그냥 쓱쓱 닦고 말아요. 근데 한 명은 꼭 갈아입어요. 그게 우리가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문제는 같은데 그런 방법으로 봤을 때 그냥 닦고 입어가 아니라 그러면 갈아입을 수 있겠네. 그러면서 또 나아가서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근데 식당 같은 데 가서 뭐 묻어가지고서는 옷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문제 해결력을 문제집으로 풀거나 문제 해결력의 정답을 제시해줘서 이렇게 물건 바꿔 갈아입어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를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저는 결국은 문제 해결력은 한 아동기 초기 10살 정도까지 어떤 경험을 했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을 하면 무조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문제를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 문제를 마주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내 안에서 그 문제가 이렇게 소화가 안 돼. 그럴 때 남 탓을 외부 탓으로 돌리면 되게 가벼워져요. 난 잘못이 없거든. 난 잘못이 없고 쟤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러면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다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원은 해결되지 않아요. 근원은. 그럴 때는 남 탓하지 마. 라든가 엄마 다 봤어. 또 동생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거 다 봤어. 그러면서 이렇게 사실을 막 알려줘요. 사실을. 너 쟤 때문에 아닌 거 알지? 그러면서 인식시켜 주거든요. 그럴 때 제가 그 마음을 좀 알아주셔야 된다 그래요. 그렇게 물을 쏟아가지고 당황했나봐. 힘들었나봐.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너 때문이야. 동생이 지나갔기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물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이야. 이렇게 외부 탓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또 어떤 분들은 엄마가 물을 너무 많이 줬네. 엄마 때문이네. 또 이렇게 본인의 잘못으로다가 이렇게 돌려주신 경우도 많거든요. 뭐 이렇게 길거리 넘어졌을 때 예전에 이제 할머님들 누가 이 돌멩이를 여기다 놔가지고 그래서 돌멩이 막 때리고 그러셨었잖아요. 네, 그게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그러시는 분들은 없는데 이제 이렇게 물 쏟으면은 엄마가 조금 줄 걸 그러면서 외부 탓으로 돌릴 만한 이유를 조금 제안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 이 문제를 외부 탓으로 돌려야 할 만큼 너무 마음이 힘들구나, 열이구나, 아직 받아들일 만큼 단단하지가 않구나를 깨달으시고 이럴 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물을 쏟았으면 쏟을 수 있어. 어린이들은 아직 손에 힘이 없어서 그래서 물을 잡을 때 꽉 잡아야 한단다. 그러면서 누구 탓이 아니라 그냥 이유를 알려주시면 좋아요.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꽉 잡아야지 이렇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손목에 힘이 아직 튼튼해지지 않아서 조금 무거울 수 있었지. 두 손으로 잡으면 또 괜찮아. 그러면서 외부 탓도 아닌 내부 탓도 아닌 해결점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물컵에 물을 먹을 때 두 손으로 잡아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대안을 주시고 외부 탓으로 돌리지 않도록 내 탓도 외부 탓도 아닌
이유와 해결점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경직되는 스타일의 아이들이 있어요. 얼음이 된다거나, 보통 이제, 어떡하지? 그러면서 약 한 3초간, 약 4초간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몸만 굳으면 되는데 머리와 마음이 같이 굳어가지고 어쩌지를 못해요. 차라리 엄마 이렇게 부르면은 네, 괜찮을 텐데 물 쏟은 건 굉장히 큰일이 아닌데 너무 큰 것처럼 내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네, 요런 친구들은 제가 일상에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굳어있는 상태에서 그거 그냥 그럴 때 엄마를 불러. 그럴 때 그냥 두 손으로 잡으면 돼. 이렇게 해결을 하면 더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못을 한 건가? 왜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사건은 별로 크지 않은데 굉장히 큰 사건처럼 긴장되는 경우거든요. 제가 이런 친구들은 놀이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요. 보통 우리가 이제 놀이가 기능 놀이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역할 모방 단계가 있어요. 물론 놀이의 단계는 다양하게 이렇게 연령별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기능 놀이, 역할 모방 놀이,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상상 놀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로봇을 가지고 논다 그랬을 때 자동차로 만들었다, 로봇으로 만들었다. 자동차로 만들었다, 로봇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요건 기능 놀이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역할 모방 놀이는 그 자동차와 그 로봇을 가지고 막 역할 놀이를 해요. 피우 부부부부 이러면서 놀이를 해요. 왜냐? 내가 만화에서 애니메이션에서 이 로봇가 이 만화가 이렇게 노는 장면 봤어. 그러면서 모방을 해요. 그리고 상상놀이 단계로 넘어가요. 뭐냐면 카보 또보 다 합쳐져가지고 노는 거예요. 내가 드라마를 쓰는 거지. 드라마를 쓰면서 역할이 되게 다양해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놀이로 일단 아이하고 친해진 다음에 이 놀이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거는 우리 사건이 아니잖아요. 내 사건이 아니잖아요. 로봇 사건이잖아요. 제 3의 입장에서, 3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놀이로 해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기본적으로다가 이 역할 모방 놀이와 기능 놀이에서 많이 친해지시라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교육으로 알려주셔도 되지만 일단 이 장난감 가지고 엄마 아빠랑 같이 놀면 되게 재밌구나. 일단 엄청 재밌게 즐거움으로다가 그래야 긴장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상상놀이 단계로 갔을 때 역할놀이죠. 대사도 있고 우리가 막 만들어야 돼. 드라마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 약간 문제를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어떡하지? 소방차에 불을 꺼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면서 문제를 만들어 주시면서 아이가 즐거움이 수반되면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3자의 입장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놀이를 통해서 긴장감을 없애는 놀이로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렇게 문제 해결을 경험하고 그러다가 물을 쏟았어요. 그러면은 물을 쏟았어요.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러면서 놀이로 약간 접근을 하셔요. 그러면 머뭇거리거든요. 걸레가 저기 있어. 우리 집 걸레통 여기 있잖아. 이렇게 알려주면서 네, 그럼 걸레를 가져와서 닦으면 됩니다. 놀이와 일상이 조금 이어지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력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단계씩. 한 단계가 돼야지 다음 단계도 되고 그 다음 단계도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문제를 바라볼 때 경직이 안 되거든요. 해결할 수 있었지. 그 마음이 생기거든요. 제가 문제 해결력을 문제집으로 막 해결하고 이러면 참 가르치기 좋을 것 같은데 일상에서 상황에서 내가 없는 상황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엄마가 일거수일투족 다 가서 해결해 줄 수 없고 막 놀이터에 이제 엄마가 더 이상 따라 나가지 않는 나이가 되면 그야말로 아이가 혼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엄마 찾지 않고 얼음되지 않고 너 때문이야 하지 않고 그 상황에 맞게 나에 맞게 해결할 수 있는 그 한 단계 그 단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못하는 거지? 이 정도는 이 나이에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사실
저절로 되면 참 좋겠지만 좀 알려주고 경험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이 생기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렇게 한 아동기 초기에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평안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